플로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이제 실습 때 실제로 할 거라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웨이브 글로우를 저희가 오늘 실습할 건데 그건 이 플로우라는 모델의 기반이라서 이 부분 좀 자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문제를 드려볼게요. X랑 Z랑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Z에 대한 분포는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 X의 분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플로우 모델의 그 기반이 되는 식인데요. 예를 들면은 확률 같은 경우는 다 적분하면 1이잖아요. 지금 이게 PDF라고 가정을 할게요. PDF는 다 적분하면 1이 돼야지 그 확률 PDF의 정의를 만족하게 되는데, 결국 X랑 Z랑 둘 다 어쨌든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다 적분했을 때 서로 값이 같겠죠, 1로. 그러면은 그냥 미소 구간에서 봤을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PX, DX랑 PZ, DZ랑 서로 같구나.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방금 구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X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PX는 PZ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그냥 PZ랑 완전 똑같은 게 아니고 다음과 같은 뭔가 스케일 텀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울기랑 관련이 있는 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내가 X랑 Z랑 요런 매핑 관계가 있다, 이런 함수로 매핑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을 때 만약 Z에 대한 분포를 알고 있어. 그러면 X를 확률값을 내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방금은 제가 스칼라 그러니까 1차원짜리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이게 다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게 됩니다. px는 결국 pz에 대해서 표현이 되게 되는데 그때 곱해지는 스케일 텀이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 값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코비안에 대한 행렬식을 구하고 그런 것들을 곱해줘야지 실제 확률값이 되게 되는데요. 저희는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로그를 그냥 취해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뭐 마이너스는 크게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고요. Z랑 X랑 위치를 바꿔가지고 마이너스가 되게 되는데, 여하튼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저희가 Z에 대한 분포를 알고 있고 그 둘 사이에 매핑 관계를 알고 있으면은 이런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를 계속 계산해서 고려해주게 되면은 최종적인 X에 대한 실제 분포도 계산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학적으로 이제 그래프로 그러니까 이미지로 좀 나타내면 어떤 개념이 되냐면 요런 그 스페이스가 있고 UV 스페이스가 있고 요런 두 번째 XY 스페이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둘을 매핑하는 함수가 F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둘 사이에 면적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결국에 DF, 뭐냐면 이게 자코비안을 제가 표현한 건데 이 자코비안 텀에 의해서 저 면적 변화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걸 반영한 게 앞에 있는 식이, 앞에서 이제 확률에 대해서 적용한 게 이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에서는 팩토라이즈된 폼으로 확률값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확률값을 표현을 했죠. 뭐냐면은 Z에 대한 확률 분포를 알고 있을 때 X에 대한 확률 분포는 그 뒤에 determinant of 자코비안을 계산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식은 다음과 같이 이 식에 대해서 저희는 옵티마이즈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요거를 여러 단계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그러니까 Z에다가 저희가 인덱스를 붙일 건데 이후 K번째 랜덤 베리어블이랑 K-1번째 랜덤 베리어블이랑 서로 이런 F에 대한 함수로 매핑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그냥 식을 나타낼 수 있겠죠. 이거 위에 있는 식을 그냥 인덱스 맞춰서 다시 표현한 식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울 건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뭘 할 거냐면 여러 번의 함수를 거쳐서 결국에 X라는 게 Z라는 걸로 매핑 될 건데 여러 개의 함수를 거쳐서 매핑이 된다라고 하면은 PX랑 PZ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아까 전과 달라진 점은 뭐냐면 그냥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 바로 곱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그 사이에 여러 번의 함수 오퍼레이션을 적용하게 되면은
그 사이에 발생하는 디터미넌트 텀들을 모두 다 고려해주면 된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반영하냐? 결국에 곱의 형태로 반영하게 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최종적으로 저희는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할 거니까 로그를 붙여주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Z에 대해서는 이 분포는 확률 분포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계산하면 되고,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뒤쪽에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를 어떤 식으로든 계산을 해서 얘네들을 로그를 씌워서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모델은 다음과 같은데, 실제 데이터가 있고 이 실제 데이터를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Z로 매핑을 할 건데, 이 Z를 저희가 임의로 설정을 해요. 예를 들면 이 Z는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 라고 설정을 하고, 이 사이에 어떤 펑션들이 있는데 이 펑션들을 잘 통과하니까 가우시안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학습을 하게 될 때는 이 매핑하는 펑션들을 저희는 뉴럴 네트워크로 설정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펑션을 통과하면 할수록 저희가 디터미넌트 텀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값들을 계산을 하고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고려하게 되면은 저희가 모르는 분포에 대해서 이런 알고 있는 확률 값들로 표현할 수 있고,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면은 모델 파라미터가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 방식은 이런 식을 따라서 옵티마이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샘플링, 결국에 생성 모델이니까 훈련을 마치면은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샘플링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데이터 X를 만약에 가우시안 Z로 매핑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샘플링은 가우시안 Z에서 그냥 샘플을 한 다음에 역변환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는 훈련할 때는 데이터 스페이스 X에서 저희가 가정한 가우시안 Z로 매핑을 하는 과정이었다면,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분포인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Z 하나를 샘플링하고 이런 것을 역변환을 톡톡톡 통해서 X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샘플링 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전제 과정은 저희가 인버스를 쉽게 구할 수 있어야지 뭐 계산하게 되겠죠. 사실 인버스를 구하는 것도 복잡한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플로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점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디터미넌트 텀을 어떻게 잘 구할 것이냐, 또는 저 인버스 펑션을 어떻게 쉽게 구할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저희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은 사실 그 팩토라이즈된 폼이기 때문에 저희가 샘플링하는 과정이 되게 여러 번 반복해야 돼요. 예를 들면 x1을 뽑고 뽑아진 x를 바탕으로 x2를 다시 뽑고, 다시 또 x1, x2를 바탕으로 세 번째 x를 뽑고, 다시 또 x 네 번째 뽑을 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고려해서 뽑고. 그래서 되게 샘플링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데, 플로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차원짜리 그 샘플을 뽑고 싶으면은 그냥 100차원짜리 가우시안 벡터 하나를 뽑은 다음에 그걸 역변환을 패러렐하게 진행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100개짜리가 한 번에 얻어지게 돼서 굉장히 샘플링 속도가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한 결과를 나타낸 건데요. 예를 들면 데이터 스페이스가 이렇게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어떤 플로우 펑션을 잘 배워서 이거를 가우시안으로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샘플링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가우시안 그 스페이스에서 있는 샘플들이 역변환을 통해서 데이터 스페이스로 매핑되게 되고, 그 경우에 실제 데이터 분포와 굉장히 유사하게 매핑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저희는 매핑하는 펑션들을 배우는 게 뉴럴 네트워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할 건데요. 용어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자면, 플로우가 결국에 뭐냐면, 그 저희가 중간중간에 펑션을 계속 여러 번 통과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때마다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들이 생성이 될 건데, 그 생성된 랜덤 베리어블들의 시퀀스들을 저희는 플로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노멀라이징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 랜덤 베리어블들의 PDF 확률들의 그 일련의 그 시퀀스들을 저희는 노멀라이징 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인버터블 해야 된다는 건데, 훈련할 때랑 샘플링 할 때랑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요 점을 고려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훈련 과정에서 디터미넌트 계산을 쉽게 해야 된다라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디터미넌트라는 것은 데이터 디멘전이 D라고 했을 때 총 세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오퍼레이션이라서, 사실 음성 데이터처럼 되게 큰 데이터를 다룰 때는 거의 계산하기 불가능한 수준이 돼서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을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계산하지? 라고 해서 나온 게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인데, 요렇게 저희가 펑션을 디자인하게 되면은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첫 번째 저희가 라지 D만큼의 차원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절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핑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변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그냥 똑같은 y는 x라는 펑션을 통과하게 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핑을 할 건데, 매핑을 어떻게 할 거냐면 다음과 같은 1차 함수에 의해서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생기는 장점이 뭐냐면, 먼저 인버스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y를 알고 있을 때 x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첫 번째 절반은 y랑 x랑 그냥 같기 때문에 y를 알고 있을 때 x를 바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요게 인버스가 되게 쉽다는 건데, 두 번째로 이제 아래 절반도 인버스가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이 y를 알고 있을 때 나머지 x 절반을 계산할 수 있겠는가? 사실 이 나머지 x 계산하려면은 여기 있는 값들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x 첫 번째 있는 절반은 뭐랑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y 앞에 있는 절반과 같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x 나머지 뒤에 절반을 계산할 때도 y 뒤에 절반을 알고 있고, 이 x 앞에 절반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y의 앞에 절반과 똑같기 때문에 이 값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 최종적인 x 나머지 뒤 절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 계산이 굉장히 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디터미넌트 계산이 쉽겠는가? 자코비안에. 그럼 일단 자코비안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코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x랑 y랑 같은 경우는 저희가 d by d짜리 매트릭스를 생각했을 때 결국 대각선에 다 1로 매핑이 되게 되고, 나머지 절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절반에 대해서만 저희가 디펜던시를 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기는 자코비안은 로어 트라이앵귤러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디터미넌트가 대각성분의 곱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해서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 계산도 쉽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자세하게 나타낸 게 다음과 같은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이제 말로 너무 길게 설명했는데 식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 펑션 같은 경우는 인버스 계산이 다음과 같이 쉽게 계산이 되고, 자코비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절반은 y는 x랑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코비안이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형태로 매핑이 되고, 나머지 절반 같은 경우에는 이 뒷부분이 다 서로 디펜던시가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 뒷부분은 자기랑 자기 자신만 연관이 있게 되는데, 난리니어리티는 그 앞에 있는 절반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자코비안에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차원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성분이 존재하게 되고, 디터미넌트를 계산한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지금 이 매트릭스가 사실은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각성분의 곱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값 계산을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리얼 MVP라는 게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를 기본 블락으로 설정을 해서 저희가 이 모델의 문제가 뭐냐면, 앞에 있는 절반은 아예 안 건드린다고 했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사실 이걸 하면은 절반만 변환이 되게 되고, 이 절반마저도 사실 1차 함수 형태로 변환되기 때문에 표현력이 되게 약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여러 번 함수를 거칠 건데, 첫 번째로 뭐 여기가 변환이 안 됐다면 두 번째 블락을 통과할 때는 얘가 변환이 되고 뒤에 있는 절반이 변환이 안 되고, 다시 세 번째 블락을 통과할 때는 앞에 있는 절반이 변환이 안 되고 뒤에 있는 것만 변환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환되는 부분을 변경해서 여러 가지 블락을 쌓은 게 리얼 MVP 모델의 중요한 아키텍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포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 스페이스를 가우시안 스페이스로 매핑할 때 그 펑션을 배우는 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펑션은 사실 이런 제한된 형태의 함수를 사용하게 될 거고, 이 제한된 함수로 충분히 가우시안으로 매핑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그리고 변환하는 그 과정도 서로 바꿔가면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지엽적인 부분인데, 그 순서를 바꾸는 게 여기는 이미지 쪽에서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쪽에서 순서를 변경하는 게 이 체커보드 형태로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고, 또는 뭐 RGB 이렇게 채널을 갖고 있잖아요. 그 채널을 적당히 압축하면은 짝수의 채널도 만들 수 있는데, 그 경우에 대해서 채널 축으로도 뭐 왔다 갔다 변경하면서 함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제시를 했고요. 이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제한적인 함수를 쓰기 때문에 모델이 되게 깊어지게 됩니다.
근데 모델이 너무 깊어지게 되면은 훈련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되고 또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간에 적당히 이제 팩터 아웃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4개의 성분을 저희가 가우시안으로 매핑할 건데 첫 번째 이제 절반 같은 경우는 적당히 그냥 절반쯤 가면은 이걸 그냥 가우시안을 생각하지 이렇게 하고 나머지 절반만 더 깊게 형성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채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장점은 저희 모델 파라미터가 좀 이제 부담이 적어진다는 장점이 하나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차피 가우시안으로 가게 될 건데 중간에서 가우시안으로 더 가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면은 이 모델 뭐 훈련도 전체적으로 뭔가 안정적으로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의 펑션이 제한이 있고 깊게 쌓으려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고 깊게 적당히 쌓으려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팩터 아웃해서 중간 과정을 그냥 사용해버리는 이런 식의 아키텍처를 멀티 스케일 아키텍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래도 좀 괜찮은 샘플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플로우 모델에서 보시면은 이제 사람 얼굴이 그래도 꽤 괜찮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플로우로 모델을 만들었을 때 실험 결과가 되겠고, 근데 그 채널을 저희가 왔다 갔다 변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절반은 뭐 변형 안 하고 나머지 뒤에 부분은 변경할 건데 그 다음 번째는 그 두 개의 순서를 바꾼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퍼뮤테이션 연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퍼뮤테이션 연산은 사실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의 특수한 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퍼뮤테이션을 저희가 디스크리트하게 첫 번째랑 두 번째 바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적당히 믹싱해서 바꿔 라고 바꿀 수 있는데 그 연산은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이 결국에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걸 이용해서 채널 간의 퍼뮤테이션을 좀 더 제너럴하게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게 이 글로우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우는 결국에 하는 게 뭐냐면 채널을 섞을 때 디스크리트하게 그냥 하나하나 그냥 저희가 임의로 설정하는 게 아니고 그 채널을 섞는 과정마저도 좀 제너럴하게 원 바이 원 컨볼루션으로 연산을 하자라는 게 논지가 되겠고요. 이 경우에도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해야겠죠. 역연산이 가능하고 디터미넌트 계산이 쉬운가. 근데 이거는 이제 논문 찾아보시면은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역연산은 이제 원 바이 원 컨볼루션 같은 경우 매트릭스 형태로 정의가 돼서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계산하면 그게 역연산이 되고 로그 디터미넌트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제 원래 디터미넌트 오브 자코비안 계산한 게 어려웠던 이유가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디터미넌트 계산이 복잡해지니까가 문제였는데 저희가 채널 축을 적당하게 뭐 8개 채널을 가져라라고 하면은 8x8 매트릭스에 대한 디터미넌트만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계산합니다. 디터미넌트 값을. 왜냐면은 디멘전을 굳이 막 크게 키울 필요는 없으니까 채널을 섞을 때. 그래서 채널만큼의 매트릭스만 계산하면 채널 크기의 매트릭스만 계산하면 돼서 이 경우는 자코비안을 그냥 계산한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고해상도 사진을 보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경우는 배치 사이즈가 작아지는데 이 경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그냥 쓰기에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면 배치 내의 통계치를 이용해서 노멀라이즈를 하는데 고해상도 사진 이용하는 경우에는 뭐 하나, 두 개 배치 사이즈를 실제로 막 1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통계치가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노멀라이징 플로우에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없는가 해서 만들어진 게 액트놈입니다. 이 액트놈은 그 배치에 해당하는 통계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건 아니고 단수 단계 S랑 B라는 학습 파라미터를 그냥 학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S랑 B가 처음에는 그 노멀라이즈 역할을 하도록 이니셜 배치의 통계치를 이용해서 이니셜라이즈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S랑 B랑 학습 파라미터로 설정해서 이런 어파인한 그냥 이런 트랜스폼을 적용을 하고 학습 파라미터가 이런 기울기랑 바이오스 텀인데 이 기울기랑 바이오스 텀을 최초에는 이니셜 배치의 그 통계치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약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효과를 초기에 누리게 되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도 역변환과 로그 디터미넌트 계산이 다음과 같이 쉽게 계산되기 때문에 이거를 플로우에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글로우란 게 뭐냐면 결국에 저희가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를 기반으로 모델을 쌓을 건데 순서를 바꾸는 거를 좀 더 제너럴하게 바꾼 인버터블 원 바이 원 컨볼루션으로 저희가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할 건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배치 사이즈가 작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액트놈이라는 것을 제안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기본 블락으로 쌓은 것이 글로우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를 요약을 드리면은 액트놈, 인버터블 원바이원 컨볼루션,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 이 세 가지가 메인이 되는데 얘네들 모두 특징이 뭐냐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인버스 계산이 쉽고 로그 디터미넌트 오브 자코비안 계산이 쉽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시간 되실 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이따 뒤에 저희가 직접 코드로 작성하면서 이 부분을 제대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진짜 샘플 퀄리티가 되게 좋아졌는데요. 액트놈을 사용함으로써 배치 사이즈를 작게 써도 된다는 것이 이제 설정이 되었고, 그래서 고해상도의 이미지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훈련이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셀럽 HQ 하이 퀄리티 뭐 그런 DB가 있는데 그거 이용해서 훈련한 결과는 다음과 같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바이원 컨볼루션이 사실 오더링을 좀 더 제너럴하게 만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우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를 실험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유의미한 값의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리포트를 했습니다. 여기서 NLL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인데 보통 이제 제너티브 모델에서 많이 쓰는 로스 펑션이고요.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할 건데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브러리에서 미니마이즈 하는 형태로 보통 옵티마이즈가 제공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네거티브 값을 미니마이즈 하는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를 이용해서 플로우를 구성할 수도 있는데 사실 다음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까 이게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딨죠? 네, 이 매트릭스가 로어 트라이앵귤러긴 한데 여기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위쪽 부분은 사실 대각성분만 있고 아래쪽 성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옆의 성분은 아무것도 없고 대각 성분만 존재하게 되는데 저걸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런 펑션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랑 좀 다른 레이어인데 저희가 X에서 Z로 매핑할 때 첫 번째 Z는 X1에만 디펜던트가 있고 두 번째 Z를 뽑을 때는 X1과 X2에 대해서만 디펜던트가 있고 마지막으로 G3를 뽑을 때는 X1, X2, X3 요 세 개를 이용해서 펑션을 매핑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경우에 저희가 자코비안을 생각해보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코비안 계산이 뭔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인버스 계산이 쉬울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인버스 계산도 마찬가지로 쉽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인버스라고 하는 거는 Z에서 이제 다시 X로 갈 건데 Z에서 X를 구할 때는 Z1과 X1은 아까 서로 1대1 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Z1은 그냥 인버스 펑션 하나를 통과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얻어지게 되고 두 번째로 X2를 계산할 때 이 X2를 어떻게 계산하면 사실 뭐냐면은 X2를 계산할 때 저희가 Z2랑 뭔가 X1 두 개의 값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Z2랑 X1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X1은 Z1을 이용해서 X1을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얻어진 X1을 바탕으로 다시 X2를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X3를 계산하려면은 Z3랑 X1, X2 요 세 가지 컴포넌트가 필요한데 X3를 계산할 땐 그래서 X1과 X2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값들은 어디서 얻어지냐면 앞에서 계산한 요 값들을 이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버스도 어쨌든 계산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요약을 하면은 X에서 Z로 갈 때는 원래 웨이브넷에서 봤던 것처럼 로그라이클리드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게 되고 반대로 Z에서 X로 갈 때는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에서 샘플링 진행할 때랑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뭐 이제 로그 디터미넌트 계산도 쉬울 수 있는데 이게 샘플링 과정이 보시면은 Z에서 원래 X로 가는 거잖아요. Z에서 X로 갈 때 바로 갈 수 있냐? 그게 아니고 Z에서 X1을 구하고 X1을 이용해서 X2를 구하고 X2와 X1을 이용해서 X3를 구하니까 플로우의 원래 최대 장점이었던 샘플링 과정이 빠르다라는 게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점은 이 오토리그레시브 플로우의 한계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럼 인버스 오토리그레시브 플로우는 뭐냐면
방금식을 그냥 반대로 한 겁니다. 뭐냐면 x에서 c로 갈 때 x1에서 c1은 다음과 같은 매핑 관계를 가지고, 반대로 x2에서 c2로 갈 때는 x2랑 x1이 아니고 c1을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저희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지금 x에서 c로 갈 때는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쇠사슬이 연결된 것처럼 복잡한 이 과정을 거쳐서 계산해야 되지만, 반대로 c에서 x로 갈 때는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로그 디터미넌트 오브 자코비안 구하면은 그 대각성분의 곱만 이용해서 구하면 되고, 서로 지금 인버스 관계가 명확히 표현되기 때문에 그 샘플링 과정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이 뭐냐면 x에서 c로 갈 때 지금 연쇄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죠. 저희가 플로우를 학습할 때 아까 말씀 어떻게 드렸냐면 x에서 c로 보내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자코비안 값들을 디터미넌트를 계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x에서 c로 보내는 과정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리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되는데, 샘플링 과정은 빨라졌는데 훈련을 할 때 훨씬 더 느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로 바로 훈련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다른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IAF를 처음 제안한 논문에서는 VA식에 맞춰가지고 그 특수한 부분에 이 IAF를 적용했다 한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의 사용이 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원래 논문에서 어떻게 했냐면, 보통 그 포스테리어 분포를 가우시안으로 VA 모델을 구성할 때 포스테리어를 보통 가우시안으로 많이 매핑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이 원래 프라이어를 꽉꽉 채우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테리어를 가우시안으로 놓지 말고 아까 말한 플로우를 이용해서 뭔가 자유자재로운 자유자재로운 디스트리뷰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델을 세팅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가우시안이 아니죠. 임의의 디스트리뷰션을 갖게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원래 설정해 놓은 프라이어에 거의 완벽하게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분포를 형성할 수 있게 돼서 이런 식으로 훈련을 진행해서 효과를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플로우에는 크게 두 가지 줄기가 있는데, 리얼 MVP에서는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를 기반으로 해서 모델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그 오토리그레시브한 성질의 펑션을 이용해서 훈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자코비안 펑션을 갖게 돼서 대각성분만 곱하면 되고, 두 번째로 오토리그레시브한 펑션은 다음과 같이 마찬가지로 로어 트라이앵귤러 콜러 매트릭스가 생기기 때문에 대각성분 곱만 구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로 연산을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로 바로 계산을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거나, 또는 샘플링 과정이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서로 이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